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정말 힘들고 억울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며느리와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싶어서 마음이 아파요. 이야기는 작년 초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큰아들이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정말 기뻤어요. 첫 손자라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1년간 받을 수 있었는데 휴직이 끝나면 직장에 복귀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리고 베이비시터를 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살면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손자도 예쁘고 며느리 도와주는 것도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도 상의해봤는데 남편도 아들 가족 도와주는 게 맞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아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도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고마워했고, 손자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어요. 손자를 돌보는 일도 즐거웠어요.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같이 놀아주는 모든 게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에 나간 동안 손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소중했고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라고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가끔 제가 손자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요즘엔 이렇게 해요 라고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것도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묘한 차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자 밥을 먹일 때, 재울 때, 놀아줄 때 등등 작은 부분에서 며느리와 제 방식이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손자가 밥을 안 먹으면 한 숟가락만 더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자가 울면 저는 안아서 달래주곤 했는데 며느리는 너무 안아주면 버릇든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요즘 육아가 예전과 다르구나 하면서 며느리 방식을 따라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 며느리가 없을 때는 제 방식대로 하기도 했거든요. 손자가 밥을 안 먹으면 걱정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울면 그냥 두기가 안쓰러워서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손자와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손자가 소파에서 떨어진 거예요. 높지 않은 곳이었고 바닥에 매트도 깔려 있었는데 그만 이마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손자가 울어서 급하게 안아 일으켰는데 이마에 빨간 자국이 났더라고요.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되어서 냉찜질을 해주고 달래주었어요. 다행히 금방 울음을 그치고 다시 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손자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이마에 자국이 났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가 떨어지게 놔두세요? 소파 근처에서 놀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안해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나 봐요 라고 사과했는데 며느리는 한눈을 팔면 어떡해요? 아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건데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탓하더라고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와서도 며느리는 어머님이 제대로 안 봐주셔서 아이가 다쳤다고 하면서 아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좀 더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탓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데 마치 제가 일부러 다치게 한 것처럼 취급하니까요. 하지만 손자가 다친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라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아이는 제가 직접 볼게요. 대신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자 돌봄에서 배제되고 집안일만 하라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직접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요구하는 집안일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저녁밥 준비까지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만 돌보고 저는 완전히 가사도우미가 된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가 어머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부탁드려요 하면서 계속 일을 시키더라고요. 아이 옷 빨래, 이유식 만들기, 아이 방 청소, 심지어는 며느리 개인 옷까지 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점점 힘들어졌어요. 원래 손자 돌봄을 도와주려고 온 건데, 이제는 완전히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손자와 놀아주는 시간도 거의 없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만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이와 놀아주거나 돌봐주는 일은 절대 저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이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재우기 같은 건 모두 며느리가 직접 했어요. 제가 손자 좀 봐줄게 라고 하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같은 힘든 일은 모두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제가 아이한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저는 손자를 돌보러 온 건데 이제는 완전히 파출부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월급을 주는 파출부도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손자 돌볼 때 실수했으니까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더 속상한 건 손자와의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제가 손자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지금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나중에 놀자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손자도 점점 저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안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할머니는 바쁘시다고 하니까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정말 지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우울했어요. 원래 손자를 예뻐해 주려고 온 건데 이제는 그냥 무료 가사도우미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급기야는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제가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대접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아이와 친구들을 보여주느라 바쁘다면서 저보고 어머니 차 좀 끓여주세요. 과일 좀 깎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안일을 정말 잘해주셔서 내가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자원해서 집안일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원래는 손자 돌봄을 도와주려고 온 건데 이제는 완전히 무료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몸도 마음도 정말 지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손자와는 점점 멀어지고 며느리한테는 파출부 취급받고 정말 우울해졌어요. 그런데도 참고 살았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해봤자 며느리 편만 들 것 같고 괜히 가족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뎠어요. 하지만 몸이 견디질 못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자주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좀 어지럽다고 했더니 그럼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도 저녁은 해주실 수 있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식은땀도 나고 손도 떨리고 해서 아들한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입원해서 검사 받아보자고 하셔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게 되었어요. 입원하고 나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면회 와서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라고 하긴 했지만 왠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집안일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당분간 가사도우미를 구해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퇴원해서 회복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하셔서 집안일은 최소한만 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틈만 나면 이것 좀 저것 좀 하면서 일을 시키려고 해요. 아들도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며느리가 저한테 집안일 시키는 걸 말리지는 않아요. 손주도 아들 있을 때만 잠깐씩 안아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들은 며느리가 저에게서 애를 떼어놓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제가 애기 보느라 이 일을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라는 식으로 말해요. 진짜로 제가 아파서 쓰러진 걸 봤으면서도 여전히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서러워요. 선의로 손자 돌봄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제는 건강까지 잃고 파출부 취급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겉으로만 어머니 몸 챙기세요 라고 할 뿐 정작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나가자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손자도 그리워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몸이 더 상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며느리 도와준다고 해서 무작정 희생하지 마시고 본인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라요. 저처럼 몸까지 상하면 정말 후회해도 늦어요.